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부끄러운 부산 시민, 광안리 해상 케이블카 추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멍청하고 어리석고 안타까운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머리 나쁘고 멍청한 관료 한 명이 지역 경제를 다 말아먹습니다. 어리석은 정치인 한 명이 나라 경제를 다 말아먹습니다. 말아먹고 망하게 하고 그리고 폭망하는 데는 단 몇 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제를 만들고 다시 부흥을 시킨 데는 10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게 됩니다. 부산 시민들 정말 각성을 해야 됩니다. 창의적인 기업 하나가 10만 명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천재 한 명이 100만 명을 먹여 살립니다. 그것이 현 시대입니다. 현 시대. 그래서 정말 더 이상 이런 부끄러운 부산 시민이 되지 않았으면 저는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올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해상 케이블카 지금 추진해야 된다고 하고 어느 한쪽에서는 추진하지 말자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은 지금 국제관광도시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박평준 부산시장이 대기업 한두 개 들고 온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거나 고용이 엄청나게 증대되는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부산은 소비도시입니다. 그래서 부산은 관광이 아니면은 부산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을 보시면은 충격적이죠. 인구는 계속적으로 줄어듭니다. 서울을 다음으로 부산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두 번째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줄어드는 도시는 1대 도시인 서울이고 그 다음으로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곳은 2대 도시인 부산이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청년층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빠져나갑니까?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될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죠. 경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단 1%라도 확률이 있는 것들은 다 끌어당겨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관광과 관련되는 부분. 관광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장 효과가 좋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관광해서는 안 되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일자리는 없는데, 청년층들이 줄어드는데, 근데 왜 케이블카를 만드는 것을 반대를 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죠. 4.8km. 이런 케이블카는 만들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는 광안리 이쪽 이외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다. 그런데 이율 배반적으로 지금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층들을 생각하면서 청년층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 지역경제가 생길 수 있는 일자리를 지역경제가 소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무시하고 무조건 안 된다 그래. 이 논리는 무엇입니까? 이 논리가 똑같죠. 이재용, 박근혜 왜 구속이 되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묵시적 청탁이에요. 묵시적이라는 것이 형법상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형법이란 것은 오로지 증거주의입니다. 증거가 나오지 않으니까 묵시적이라는 단어로, 청탁이라는 단어로 제목을 씌워가지고 구속을 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이 구속을 시켰던, 기소를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이죠. 여러분 부당하고 생각했던 이재용이 감옥을 가면서 삼성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말 두 마리 빌려줬던 거, 그리고 몰라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묵시적 청탁으로 넣은 사람이 윤석열이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 기소를 했던 사람이 윤석열인데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이율배반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재용을 구속시킨 것도 이율배반적이다.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박근혜도 말이 안 된다 해놓고 이 사람을 구속시킨 사람을 대통령 만들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논리죠.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좀 판단하세요.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광안대교를 만든다고 했을 때 전부 다 반대를 했습니다. 다 반대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광안대교 하나가 생김으로 해서 부산이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관광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어마한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만든다고 했을 때 다 들어놓았습니다. 안 된다고. 다 안 된다 그래요. 조선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배 한 번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국가에서 무슨 조선소를 만드냐. 땅 안 된다. 그 조선소 지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만든 적이 없으니까 자동차를 만들 땅을 만들면 안 된다.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결과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반대를 했습니다. 이거 다 구속됐어요. 네, 어떻게 됐습니까? LCT 하나 때문에 부산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산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부산에 관광을 하러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LCT 보러 갑니다. 네, 기존에 천편일률적인 60m 고도 제한 빨래줄 걸어놓고 똑같은 건물, 똑같은 높이, 누가 이걸 부산에 보러 갑니까? 국제관광도시라고 내세운 부산이 아직도 지금 60m 빨래줄 걸어놓고 똑같은 건물, 똑같은 높이에 아무도 개성 없는 건물만 계속 지으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게? 전부 성벽만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나 LCT는 어떻게 됐습니까? 위로 고도를 올려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뒤에서도 앞에 바다를 볼 수 있게 동간 거리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스카이라인이고 이것이 바로 경관을 만드는 겁니다. 경관은 자연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경관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경관이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고, 마린시티가 그냥 아파트 단지죠. 근데 왜 관광객들이 여기 구경하러 갑니까? 모여들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든 건물들이 다 개성이 있다는 겁니다. 높이가 모든 건물들이 다 달라요. 높이를 위로 올리니까 동간 간격이 생긴 겁니다. 성벽이 아닙니다. 빨랫줄 걸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마린시티에 가서 사진 찍는 겁니다. 다 모양이 다르죠. 다 개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관광명소가 된 겁니다. 네, 여기서 다 연인들이 와서 사진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성세대들이 많이 걱정합니다. 출산율 때문에. 아니, 출산율은 여러분들이 무슨 애 낳으라고 해서 낳습니까? 이런데 관광명소를 만들어줘야지. 젊은 층들이 여기서 여행 오고 잠도 자고 애도 낳고 하지. 지금은 결혼해서 애 낳는 시대가 아닙니다. 애를 낳고 나서 결혼해야 되죠. 하늘의 별을 봐야지 애를 낳고 인구가 증가하고 우리나라 미래가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 청년들이 아이를 얼만큼 낳느냐에 따라 달린 겁니다. 자꾸 이율 배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산이 청년층들의 인구가 감소한다, 일자리가 없다 해놓고 왜 이 케이블카를 만드는 것을, 국제적인 관광명소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케이블카를 만드는 걸 반대를 합니까? 이 양심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보시면 광안대교가 생기고 LCT 생기고 그다음 마린시티 이전에 생겼었죠. 그로 인해서 부산은 제1호 국제관광도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국제관광도시 걸맞게 스카이라인을 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스카이라인. 그러니까 광안리든 해운대든 마찬가지로 해안의 일선에 있는 아파트는 개성 있게 지어야 됩니다. 그것을 동반격을 띄워야 돼요. 뒤에서도 앞에 바다가 보이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도 제한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천편일률적인 같은 높이, 같은 모양의 건물을 이제는 더 이상 지어서는 안 된다. 빨랫줄 다 없애버려야 된다.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후에 나타났던 것이 오늘 말씀드린 2기대 해운대 광안리 해상 케이블카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케이블카입니다. 저는 이 기업하고 어떤 기업이 만드는지 몰라요. 저는 이 기업하고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뒷돈을 받았다, 영상 찍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그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다른 유튜브하고 다르게 저는 양심 있게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만들게 되면은 경관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기존의 광안대교는 어떻습니까? 고정되어 있죠, 건축물이. 그런데 앞에 여기서 케이블카가 다니면은 유동적으로 됩니다. 우리가 집값이 가장 비싼 곳이 어디죠? 네, 마찬가지로 비치프론트예요. LCT하고 협진태양에 있는 비치프론트 자리가 항상 제일 비쌉니다. 왜 거기 집값이 항상 비쌉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파도가 치는 모래사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광안대교 하나만 있으면은 제 생각에는 이게 고정되어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뭔가 움직이고 있는, 유동적으로 움직인다,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뭔가가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이것은 경관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보시고 4.2km네요. 4.2km 부산 해상 관광 케이블카.
자, 그래서 이 이기도 공원에서 지금 동백유원지까지 네, 이쪽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 경관을 해친다는 겁니다. 경관을 왜 해칩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광안대교 나올 때 만든다고 그럴 때 경관을 해친다고 그랬잖아요. 경관 해쳤습니까? 이게 하나의 경관이 돼버린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교통입니다. 교통난. 부산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뿐만이 아니고 북미뿐만이 아니고 구라파, 일본, 중국에서 여행으로 온다. 그러면은 자동차를 들고 옵니까, 여기? 서울에서 부산 관광 올 때 자동차 들고 와요? 아니죠. 네, SRT 타거나 KTX 타고 와서 2시간이면 부산 넘어오는데 왜 자동차를 들고 오냐 이겁니다. 안 들고 옵니다. 여러분들이 송도에 케이블카 만들었을 때 그 송도가 케이블카 만든 시점 이후로 교통난이 생겼습니까? 교통난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말이 안 되는 논리를 자꾸 끌고 오는 거예요. 머리 나쁘고 멍청한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경관이 생긴다는 겁니다. 경관이. 우려했던 요인들이 안 생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미래 세대 걱정하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영구 주민들 광안대교 넘어 해양관광 케이블카 건립 결사 반대죠. 머리 나쁜 사람들이죠.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멍청한 사람들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케이블카 사업 왜 반대하느냐? 자연경관 훼손. 무슨 자연경관을 훼손합니까?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게 뭡니까? 고도에 한 60m 빨래줄 걸어놓고 네 건폐율로 지금 아파트를 건물을 다 지어놓으니까 어떻습니까? 뒤에서 건물이 안 보이는 겁니다. 조망 좀 해놓으면 뭐합니까? 누가 지금 산에 가서 지금 관광을 하러 온 사람이 산에 가서 바닷가를 봅니까? 바닷가 일선에 가서 바다를 보지. 말이 안 되는 논리를 자꾸 이렇게 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성태 수영구청장 김지혜 수영구 의장 밑에 보이시죠? 옆에 지금 뭐 자연경관 훼손을 한다는데 정말 지금 안타깝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경제 논리로 봐야 됩니다. 경제 논리. 무조건 부산은 먹고 사는 논리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은 건물을 하나 지을 때도 어떻게 건물을 지어야 됩니까? 관광객 입장에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무조건 관광객. 이것을 어떤 논리로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까? 공무원의 시각으로 건물을 지으면 안 돼요. 공무원의 시각으로. 절대로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안 됩니다. 특히 해안일선의 건물들. 예, 해안일선 건물들은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네. 무조건 관광객의 시선으로. 홍콩, 일본, 도쿄, 마찬가지죠. 그리고 뉴욕에 보시면은 미국 뉴욕, 샌프란시스코 마찬가지 어떻게 됐습니까? 건물을 개성있게 지으라는 겁니다. 높이를 올려가지고. 높이를 올리고 건물의 개성을 좁혀서 동관간격을 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볼 수 있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해안을. 지금 60m 선으로 다 이렇게 빽빽히 지어요. 빨래줄 걸어놨죠. 60m.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서 안 보이죠. 건물이. 바다가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지으면 누가 관광객들이 옵니까? 전부 다 부산에 관광 온 사람들이 전부 욕하잖아요. 고도잔 60m 걸어놓고 빨래줄 걸어놓고 저 뭐 하는 짓이냐고. 다 왜 모든 색깔도 똑같고 건물 모양도 똑같고 건물 높이가 다 똑같냐고. 이게 무슨 지금 국제관광도시예요. 해양관광 케이블카 만들어 보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몰려들지. 누가 달러를 벌입니까? 지금 시위한 사람들이 지금 달러 벌 거예요. 대신 달러 벌려줄 겁니까? 청년층들 일자리 이 사람들이 만들어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지금 시위한 사람들 보세요. 예, 이 시위한 사람들이 대신 달러 벌어줄 거냐고요. 대신 고용을 만들어줄 거냐고요. 관광산업 이 사람들이 해줄 거냐고요. 아무 책임도 없이 무책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 보세요. 지금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 하는 행태를 보세요, 하는 행태를. 모여가지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달러 벌어오라. 부산에 관광 온 사람들은 저축하러 온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축하러 온 사람, 누가 저축으로 옵니까?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이 부산에 돈을 쓰러 오는 사람들인데 달러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가지고 안 옵니다. 자동차. 뉴욕에 있는 사람들이 구라파, 영국, 일본 이런 홍콩에 있는 사람들이 자동차 가지고 옵니까? 무슨 차가 막혀요. 차가 막히긴. 자, 이 사람들이 앞으로 다 해야 됩니다. 반대해서. 네, 아시겠습니까? 다 책임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다.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부산 네 광안리 해상 케이블카 반대하는 이유고 경관에서 무슨 경관을 훼손합니까? 경관을 훼손한 건 뭡니까? 60m 고도제한 걸어놓고 해안가 이것을 경관 훼손을 하는 거죠. 해안가
천편일률적인 여기 보시면은 북한 평양에도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 평양에도 고도 제한 안 합니다. 대동강변에 다 개성 있는 건물로 만들잖아요. 관광객들 유인하려고 달러 벌려고. 근데 부산은 이 행태 보세요. 60m 고도 제한 걸어놓고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것이 바로 경관을 훼손하는 겁니다. 교통지역 누가 교통지역 만들었어요? 교통지역 됩니까? 이거는 트램 때문에 교통지역 되는 겁니다. 트램, 남구 트램 때문에, 오륙도 트램 때문에. 그런데 오륙도 TM을 지으면서는 교통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특혜, 기업 특혜, 무슨 기업 특혜입니까? 기업이 책임을 다치는데, 예, 기업이 여기서는 부산시가 여기서 지원해 줍니까, 돈을? 세금으로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망하든 말든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 대신 어떻습니까? 네, 여기서 만들면은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 이 부분을 보시 바라고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트램입니다. 트램, 오륙도 트램. 실효성이 전혀 없죠. 교통만 맡기죠. 이게 교통난이죠. 자, 송도에 케이블카 만들어가지고 교통난이 생겼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없죠? 근데 트램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남구 트램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는 출퇴근 시간에, 러시 아워 시간에 지금도 너무나 지금 막히는 곳입니다. 여기서 트램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트램을 만들어갖고 교통난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돼요? 도로를 넓혀야 됩니다. 여기 상가 건물들 다 이거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네. 그래서 차선을 넓혀야 됩니다. 차선을 넓히지 않고서는 교통난이 러시아가 더 된다. 근데 여기 사람들은 왜 이 교통난에 대해서 왜 제기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왜 제기를 하잖아요. 네. 케이블카 만들다면서 교통난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오륙도 트램 만든다면서 여기서 지옥이 됩니다. 여기서 완전히 지옥됩니다. 트램 만들어지면은. 아무도 제기를 안 해. 지금 여기서는 경제성도 없죠. 아무 경제성도 없는 겁니다. 보여주기식이에요. 여기서 누가 관광객들이 와서 이 막히는 곳에 트램을 타고 다니겠어요. 아무도 안 갑니다, 여기. 여러분들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냥 인기에 영합한, 표에 영합한 포퓰리즘이나 이런 것입니다. 이건 그냥 포퓰리즘이에요. 정책이. 보여주기식입니다.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겠다고 제가 볼 때는 보여주기식 정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사전타 당상해가지고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역경제 다 말아먹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다. 경관을 훼손하는 건 이겁니다. 경관을 훼손하는 거. 60m 고도제한 걸어놓고. 전 세계 어느 관광도시가 60m 고도제한을 놓고 해안 일선에다가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건물을 짓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물을 슬림화 시켜야 되죠. 슬림화. 이렇게 슬림화 시켜야 되잖아요. 이거 슬림화. 높이를 올려가지고 슬림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도 뒤에 바다가 보이게 해야 되죠. 뒤에서도 바다가 보이게. 자, 건물은 3m 높이만 돼도 뒤에서는 다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다 가려집니다. 그런데 건물을 높이를 올려갖고 슬림화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앞 뒤에서도 보이게 되죠. 그리고 개성이 없어요. 건물들이. 전부 다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높이.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경관을 훼손하는 겁니다. 경관. 네,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경관 훼손이다. 경관은 누가 만드냐는 건드는 것이죠. 경관은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드는 것이 경관입니다. 자연이 만드는 것이 경관이 아니고 사람이 만드는 것이 경관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국제관광도시에서 무슨 이런, 전 세계 지금 뭐, 북한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데. 공무원들이 시각에서 만든 겁니다. 공무원들 시각에서. 건물은 누구의 시각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관광도시면은 관광객의 시각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게 뭡니까? 조망점입니다. 조망점을 왜 만들어요? 조망점을. 관광객들이요. 산꼭대기 왜 갑니까? 산꼭대기에. 여러분들 이거 진짜 이 공무원들은 진짜 기가 찹니다. 부산시 공무원들.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죠, 이거 완전히. 공무원들이 이딴 식으로 발상을 했다는 겁니다. 관광객들이 어디로 갑니까? 해안일선으로 갑니다. 여기서 놀고 먹지. 해안일선으로 가서 만약에. 근데 왜 여기 산꼭대기에 갖고 해안이죠. 여기 해안이 바다가 출렁거립니다. 이 앞에 놀죠. 이 산꼭대기에서 왜 가냐, 산꼭대기. 그래서 산꼭대기에서 보니까 건물 몇 개가 건물을 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여기서 울고불고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기 올라갈 일이 없어요. 이 초량 산꼭대기를 왜 갑니까? 지금 정신 차리란 겁니다. 정신 차려. 이 인간들아. 니들이 무슨 뭐 하는 거냐, 지금. 공무원들이, 부산시 공무원들, 그리고 수영구청. 도대체 생각이 있고 지금 정책을 짜는 겁니까? 생각이 있고. 예?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초등학교 2학년 정도 지금 IQ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조망점이, 이걸 왜 만들었습니까, 조망점을.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신 나간 사람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봐 해봤어.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는 겁니다.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조선을 수출할 거다.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바지 끄덩이 잡고 아이고 회장님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안 된다. 너희들은 해봐야 안 된다. 너도 못 판다. 네가 무슨 배를 만드냐.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봐 해봤어. 해봤냐고요. 그리고 자동차 만든다고 하니까 전부 다 반대를 한 거예요. 경부고속도 만든다고 하니까 전부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광안대교 만든다니까 전부 다 반대를 하는 겁니다. LCT 만든다니까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광안리에다가 건물 올릴 때 우리가 공물 좀 높여달라. 뒤에서도 바다가 보이게. 전부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60m 안 된다. 60m를 해야 된다. 뒤에서 다 가려버린 겁니다. 성벽을 쌓아놓고. 이봐 해봤어. 자, 부산이 발전하는 길은 뭡니까? 관광밖에 없습니다. 관광. 여기서 기업, 대기업 한두 개 들고 와서 대기업을 들고 와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 없어요. 고용 효과도 없습니다. 고용 효과도. 부산은 소비도시죠. 관광이 활성화되면은 자연스럽게 기업들이 생깁니다. 자, 이 사례가 무엇입니까? 샌프란시스코 사례죠. 예, 샌프란시스코 사례가 어떻게 됐습니까? 관광이 극대화되고 인구가 모여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무엇이 생겼습니까? 실리콘밸리 생겼죠. 사람들이 젊은 층들이 모이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사업을 해도 되겠네. 젊은 층들이 있겠네. 젊은 층들이 빠져나간 도시가 아니네. 자, 그래서 관광이 중요한 겁니다. 일단은 사람들을 모아야 됩니다. 유동인구를 모이든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든 아니면은 젊은 층들을 흡수하든 무조건 일단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고용을 창출시켜야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관광이 스타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지역 경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대기업 한두 개 들고 와서 효과가 있냐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산은 관광, 부산 제1대 국제관광도시 선정이 됐죠. 그것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부터 샌프란시스코 같은 실리콘밸리 같은 산업단지를 만들자는 겁니다. 우선은 관광부터 살리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제발 저 공무원 시각으로 부산의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부산은 관광객의 시선으로 도시계획을 만들라. 감사합니다.